전세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 월세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 되셔야 된다. 수익형 부동산은 저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보셔야 된다. 반드시 재건축 안에 있는 상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가에다가 투자를 하셔야만 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56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 매수하려다 기존 집이 매도가 안 돼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차라리 전세 주고 투자를 할까 생각 중인데 1억에 110만원 월세로 가고 3억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요? 언제나 믿고 보는 하이킥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방식도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레버리지보다는 현금성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안정성을 담보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도 가능한 그런 현금성 투자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지 뒤에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들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현금성 투자 방식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 중에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이용한 그런 투자 전략인데, 결국 내 현금 플러스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대출이라는 상품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냐라고 기준점을 삼아본다면, 현 시장 상황은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좋은 수단은 되지 못한다라고 답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엄연히 개개인의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전부 다 답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레버리지 투자 방식에 있어 지금 현재 집값이 완전히 바닥 수준을 지나서 반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정고점 대비 거의 80% 수준까지도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저점 대비해서 약 15%포인트 정도가 상승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에 있어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전세 가율이 아직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자, 매매 가격도 지금 상승되어 있고 전세 가격도 지금 반등해서 같이 함께 상승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세가율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출이 많다 보니 결국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상황에서 봤을 때 경기가 앞으로 악화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 남아있다. 자,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추후에 농후하지만,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인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또다시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장으로 전개되지만, 유동성 증가로 인해 자산시장의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오지만, 그 다른 이면적 모습에서는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의 이면적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물가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대입해서 봤을 때 약 6%의 정점을 찍고 물가가 지금 3% 수준까지 내려와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씩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정점을 찍고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는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면 더더욱더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죠.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서 내 현금이 지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 상황까지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독자님의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면에 두 번째죠. 현금성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현금성 투자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위와 다르게 대출이 한 푼 없이 오로지 투자 방식은 내 현금, 자본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전세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월세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 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결국 수익형 부동산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 저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투자처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우리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보셔야 된다. 자, 월세를 받는 데서 차익형 부동산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금성 투자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집값 바닥에 있는 그런 지역 일대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만 한다. 집값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의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또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 매매 가액이 낮아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현금이 3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3억이라는 자금 갖고 월세를 받기에는 지금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에서는 어렵죠. 따라서 매매가액이 3억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일대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집값도 지금 현재 바닥이고 매매가액이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있냐라고 하신다면 지방 쪽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방 아파트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하시되 분산 투자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방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2억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마땅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 일대에 우리는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가시되 월세 보증금이 천에 한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에 90만 원을 받는 자금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 있죠. 그 월세집에 월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자, 지금 월세 얼마 정도 받고 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까? 약 11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따라서 지방 아파트에 우리가 투자한 곳에서 천에 90만 원에 매달 받는 이 월세를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에 월세로 대체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지출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경기가 악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월세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 2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지금은 현재. 자, 그렇다면 이 지방 아파트에서도 집값이 지금 바닥인 지역들이 있고 또 매매가액이 낮아진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똑같은 지방 아파트는 아닙니다. 다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을 우리가 굳이 꼽아본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2015년에서부터 2016년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지방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 직후 갑자기 집값이 급반등했던, 급상승했던 그런 지방 아파트 쪽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 하락이 있어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하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상승했던 상승분들을 전부 다 반납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2015년, 16년도 가격 수준으로 회귀한 그런 지방적 일대들은 이제 다시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2015년,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한 그런 지방 쪽 아파트가 우리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 우리는 미리 선점해서 집값이 바닥인 수준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 또 매매 가액도 지금 집값이 많이 하락해서 충분히 2억이라는 자금 갖고 우리는 신축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도시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유동성이 많아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가셔야만 되고, 또 황금성이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만 한다. 또 여기에 미래의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가셔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차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한 지방 아파트를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여러 전제 조건들을 살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는 자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1억은 지금 1기 신도시 쪽, 지금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아파트, 이 재건축 아파트의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쪽을 보셔야만 한다. 자, 대다수 지금 1기 신도시 쪽 일대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평당, 대지 한 평당 5천만 원 수준 합니다. 그럼 만약에 7평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3억 5천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금이 얼마 있죠? 1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억 5천의 상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1억으로 충분히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상가를 우리가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기 신도시 안에 거의 평당 2천만 원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수준의 우린 상가를 미리 선점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제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있어 가장 주도해서 상승을 이끌어갈 아파트 유형은 재건축이 될 거다. 재건축. 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상승을 먼저 선도해서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1기 신도시도 노후계획 정비법에 따른 재정이 이제 발표가 되면 또 투자 수요가 1기 신도시 내에 다시 유입이 되어 집값 상승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구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기 신도시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분당 지역 아파트 한번 가보십시오. 집값 하락은커녕 지금 집값이 거의 정고점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기 신도시 내에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재건축 안에 있는 상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가에다가 투자를 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 요 상가에 대한 값어치도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남 대치동 일대 음마아파트 어느새 45년 차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건축을 계속 못했던 이유는 상가협의회와 그리고 아파트 추진위원회 대립구도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동안 대립했던 그 대립각은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기준점에 대한 대립각 구도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이제 성사됐죠. 얼마 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조합 설립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음마아파트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호재가 된 겁니다.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고 상가 입주권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감 비율을 약 강남 지역 일대에선 10% 미만으로 다 형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상가를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해서 다 받을 수 있게끔 조성을 하고 있다. 특히나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가지의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사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금 1기 신도시 내 상가를 집중 있게 보셔야만 한다. 자, 따라서 지방 아파트와 1기 신도시 내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우린 뭐예요? 상가는 복합상가라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익형이 아니라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차익형 부동산이다. 그리고 지방 아파트도 월세를 받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우리는 집값 바닥이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매매가액이 많이 하락한 지역, 그리고 유동성과 황금성이 높은, 미래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 일대를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차익이 분명히 가능한 부동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온전히 우리가 서울 아파트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 서울 아파트도 최소 못해도 약 4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억 갖고 서울 아파트 접근이 아예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가능한 아파트도 있죠. 서울 외곽 쪽에 거의 구축 아파트. 근데 그런 아파트를 우리는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성 투자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되 안정성이 담보되고 그 안정성은 앞으로의 경기 악화 속에서도 차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에 우리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내가 계속 지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월세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다 지출을 줄여가면서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또 추후에 차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이런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더 정확한 계획과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 정확한 투자처와 지역 추천받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